제가 홍준표라면 되게 모욕적일 것 같아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강한 방송 스픽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영희 변호사가 앉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역전의 용사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 단독,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조금 전까지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을 만나고 지금 이 방송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릴 텐데요. 그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면서 명태균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계가 오늘 또 민주당을 통해서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보니 홍준표 새빨간 거짓말 시킨 거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를 지켜주실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소개를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는 경기도당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데 네. 민주당의 대변인보다 더 활약이 강력한 김지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구에서만 잘하는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서울 오니까 더 잘한다. 이야, 요즘 활약이 대단하신 강수영 변호사 천재입니다. 천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재라고 하니까 반응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얘기는 잘 웃기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네. 오늘 방송 전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와, 평론하려면 보통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5년 오늘까지 월별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야, 40대까지는 평론 괜찮은데요. 네. 50대 후반 넘어가니까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오늘 힘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한 정보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노영희 변호사는 곧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마구 쏟아낸 명태균의 이야기 전하기로 하고요. 명태균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실시간 이전에 2021년도에 있었던 홍준표, 이준석의 만남,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무소속이던 대구 수성혈의 국회의원 홍준표를 바로 복당시켜라. 알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세를 이기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농사를 못 지어놔서 그런 거라. 왜냐면 당협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뚜껑 깔 것도 뭐 있노? 뻔한데. 홍준표 아저씨는 그 사람 다 내보내고 내가 그 한테 준석이 당 대표 되면 가서 사진도 못 찍는다. 추석 못해서 준석이하고 사진 저 먼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 가면서 사진 다 찍어놔라. 그리고 같이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가 사진 막 찍고 다 해고, 카메라 다 불러라. 내가 다 가르쳐줬다. 화보지 만들으라고, 싹 다. 내가 홍준표 어쩐 줄 알아요? 싹 다 내보내고 다 불딱 끄락하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까 싶어갖고, 준석이 만나는 거를. 안뛰기는 작아갖고, 그때 이준석이 데리고 가니까 내보고 좀 나가 있으라 하대.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니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니 복당 시킬기가 안 시킬까? 최우선을 시킬기가 안 시킬까?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 왜 그런지 알아? 안 봐도 뻔하잖아. 그 알라 대놓고 살살 꼬시갖고 니 뭐 어쩌고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내를 좀 복당 빨리 시키라고 그거 살살 꼬시라. 당 대표로서 홍 대표 자기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앞에서 보여주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홍 대표 좀 나가 있으라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준수가 니 바로 해라. 그러니까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내가 그 말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오자면 바깥에 있으니까 박한수 사무실에 있었던 노락하더라. 금마가 내보고 이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홍 대표 목소리가 막 올라가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빨리 시켜달라고. 그래 나와가 내가 뭐라 캔 줄 알아요. 대표님 준석이 좀 도와주이소. 그러니까 나는 표가 없다. 무소속이라서 이렇게 하더라. 왜 표가 없어요? 이름에 준표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회사 때. 그래서 내가 가갖고 번쩍 안아가고 뺑뺑 돌리다 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음흉한 건 아니잖아, 사람이. 좀 열등감이 좀 있고, 사람이 좀 공격성이 좀 있고, 좀 사람이 좀 호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 정치 미화된다고 수없이 안 얘기했나. 진짜 지하가 너무 좁고,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식이 그것도 똑같더라고, 제 아버지. 내가 그 준석이 만나러 갈 때, 멋이 어떻고, 준석이 우리 아버지가 30년을 했고, 어떻게 지금 이준석이가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 공 대표는 사람을 포용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그냥 좀 먹고, 그냥 행동대장 같은 건 아직도 검사처럼 그걸 하면 되나? 자기 리더십이 좀 있어야지. 안타까워. 내가 노인이 안타까워요. 홍준표 안타깝다고. 자, 좀 길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태균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사과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막을 보더라도 캐도 이런 말은 캐도라는 말이 뭔지 내가 안 카더나 이런 말은 드라마 자주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워서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 한 2분짜리인데 그 내용을 강승민 변호사가 요약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예, 사투리 통번역이 가능합니다. 예. 자, 일단은 이 맥락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홍 시장이 최근에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내가 사실 21년도 6월에 당 전당대회 당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이준석이랑 명태균이 나의 그 수성을 사무실로 찾아왔었다. 네. 이준석 도와달라고 네. 당대표 나가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명태균은 나가라 그러고 이준석하고 한 10분 정도 단독 면담한 게 전부 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녹취가 바로 그 10분 단독 면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그때 무소속인데 무소속으로 보궐에서 당선됐던 홍준표를 복당을 시켜달라. 이준석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 네. 요걸 중간에 명태균이 다리를 놔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명태균이 다리를 놔주면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홍준표가 복당을 요청해서 이준석이 대구에 선거운동하러 내려왔을 때 자, 수성을에 있는 무소속 국회의원인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네. 저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이가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대가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저게 아마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모임은 6월 11일 날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그럼 5월 하순이었을 거예요. 그 수성을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는 배팅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준석한테 배팅할 것이냐 나경원한테 배팅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을 때 명태균은 명확하게 이준석이 이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원하는 복당을 본인이 주선해서 준서가 너 해줄 끼제. 홍준표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당을 해야 그 다음에 대구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교 역할을 명태균이가 명확하게 했다고 하면서 홍준표의 정치 스타일 제가 평소에 평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비판을 하는데 거의 명태균은 하대하듯이 네네. 홍준표가 어떤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서 했는데 왜 저걸 명태균이가 했던 발언을 오늘 민주당이 공개를 했느냐 궁금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뭐 일종의 양파 껍질 까이듯이 까이는 건데 제가 홍준표라면 되게 모욕적일 것 같아요. 그 명태균 앞에서도 아마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노인네 불쌍하다. 이 사람 포용력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감각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런 평가를 받는데 홍준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이고요. 이전에 또 대선 주자였습니다. 대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대구 광역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개인에 대한 모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앉아서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정당,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였던 정당의 당원들인 거예요. 또 하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대구 시민들도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안 통하니까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붉은 홍자를 쓴 홍가라고 그래서 뭐 자기는 다 뭐 빨간 옷만 입고 다니고 뭐 그런다. 넥타이도 빨간 거 맺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빨간 거는 정말 거짓말이 새빨간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관 또 온다고 고생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늘 약간 지금 지친 얼굴. 네, 지친 아이고. 얼굴인데 그 명태균 잘 있던가요? 네네. 지금 홍준표 저 신건 아직 못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고 그럼 네.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잘 있던가요? 제가 지난번에 명태균 씨 접견하고 갔을 때 예. 명태균 씨가 이제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반신만 이제 보이는 상태잖아요. 얼굴이 되게 좋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침착하고 또 살도 이렇게 빠져 있고. 살도 많이 빠져 예. 있고 그래서 엄청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 매우 잘 있더라. 그리고 괜찮더라. 잘 지내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했잖아요. 네, 예.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실 보석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노영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또 변호사하고 같이 자기네들이서 막 그 하소연이라고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스픽스의 영향이 그렇게 큽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저보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내가 주의 깊게 봤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걸어오는데 정말로 그 교도관이 이렇게 잡고서 쩔뚝쩔뚝하고 다니고 부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을 정도의 상태다. 그런가 봐요. 다리가 불편한 그래가지고 모양이네. 이제 한쪽에서만 잡으니까 저쪽도 잡으라 그러면서 양쪽을 다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교도관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진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시고 혼자 못 걸으시냐 그랬더니 네. 불편하신 것 같다. 잘 못 걸으시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진실은 본인의 다리가 매우 지금 문제가 생겼고 각도가 양쪽으로 20도씩 틀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알려달라. 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노희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물단지 안에 수없이 많은 진실들을 아니, 이제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예. 지금 명태균 씨 다리가 뭐 양쪽으로 20도가 벌어지고 이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 교정당국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왜냐하면 이거 회복하지 못하거든요. 그 피해를. 그러니까 일단 풀어준 상태에서도 뭐 예를 들어 개호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병보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와서 무릎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지금 권한된 그렇죠. 체제고 아무리 우리 정부가 엉터리여도 요거는 해줘야 된다. 제가 자,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예. 제가 예전에 그 박지원 의원 사건을 맡았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제가 맡기 이전에 그 구속이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이 녹내장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이 자기를 절대 안 풀어주고 수술도 못하게 해놨대요. 수술 다 잡아놨는데 네. 그래서 정말로 눈이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실명이 돼가지고 돼버렸죠. 다른 눈을 이제 예. 박으셨거든요. 의안으로 바꿨죠. 의안으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이쪽 눈을 완전히 안 보이게 예, 되고 그렇죠. 되게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그분이 항상 그때 하시는 말씀이 왜 수형자가 아니 뭐 수형자 뭐 수감 생활하는 자가 실제 건강이 나빠가지고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는 거는 말도 안 돼 인권의 문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번 경우도 좀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자,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지금 뭐 하고 계신 우리 오창희 국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 양쪽 다리 이제 무릎 수술을 다 했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쓰러져서 한쪽 다리가 15도 정도 뒤틀렸는데 다른 쪽 다리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아직 이제 판사가 재판부에서 결정은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보다 더 틀어졌다는 자, 거죠. 그러면 일단 노희 변호사는 오늘 명태균 씨가 이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 앞에서 지금 무려 17,000명이 보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어이구, 예. 명태균 상태에 대해서도 했고 뭐 무엇보다도 저하고는 요즘 뭐 연락을 하지 않고 왜냐면 사기꾼 양아치 뭐 이러니까요. 이성은 씨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명태균 부인입니다. 아주 좋아하시겠습니다. 남상권 변호사도 노영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내일 명태균 대표에게 접견 가면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 전에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그 영상을 보셨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네, 네. 들어보고 나서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전에 정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들이 홍정석인데 홍정석.
꿈이 아주 야무지고 큰 사람인데 네. 이분과 지금 명태균과의 뭔가 대화가 아주 많이 있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알기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인데 그 전제로 다시 한 번 더 경상도 사투리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세를 이기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농사를 못 지어놔서 그런 거라. 왜냐면 당협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뚜껑 깔 것도 뭐 있노? 뻔한데. 홍준표 아저씨 그 사람 다 내보내고 내가 그 한테 준석이 당 대표 되면 가서 사진도 못 찍는다. 추석 못해서 준석이하고 사진 저 먼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 가면서 사진 다 찍어놔라. 그리고 같이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가 사진 막 찍고 다 해고, 카메라 다 불러라. 내가 다 가르쳐줬다. 화보지 만들으라고, 싹 다. 내가 홍준표 어쩐 줄 알아요? 싹 다 내보내고 다 불 다 끄락하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까 싶어갖고, 준석이 만나는 거를. 안 뛰기는 작아갖고, 그때 이준석이 데리고 가니까 내보고 좀 나가 있으라 하대.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니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니 복당 시킬기가 안 시킬까? 최우선은 시킬기 안 시킬까?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 왜 그런지 알아? 안 봐도 뻔하잖아. 그 알아 대놓고 살살 꼬시갖고, 니 뭐 어쩌고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내를 좀 복당 빨리 시키라고 그거 살살 꼬시라. 당 대표로서 홍 대표 자기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앞에서 보여주는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홍 대표 좀 나가 있으라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준수가, 니 바로 해라. 그러니까. 예,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내가 그만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오자면 바깥에 있으니까 박한수 사무실에 있었던 노락하더라. 금마가 내보고 이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홍 대표 목소리가 막 올라가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빨리 시켜달라고. 그래 나와가 내가 뭐라 캔줄 알아요. 대표님 준석이 좀 도와주이소. 그러니까 나는 표가 없다. 무소속이라서 이렇게 하대. 왜 표가 없어요? 이름에 준표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그 사태. 그래서 내가 가갖고, 번쩍 안아가고 뺑뺑 돌리다 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음흉한 건 아니잖아, 사람이. 좀 열등감이 좀 있고, 사람이 좀 공격성이 좀 있고, 좀 사람이 좀 호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 정치 미화된다고 수없이 안 얘기했나. 진짜 지하가 너무 좁고,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식이 그것도 똑같더라고, 제 아버지. 내가 그 준석이 만나러 갈 때 멋이 어떻고 준석이 우리 아버지가 30년을 했고 어떻게 지금 이준석이가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 홍 대표는 사람을 포용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그냥 좀 먹고 그냥 행동대장 같은 건 아직도 검사처럼 그걸 하면 되나? 자기 리더십이 좀 있어야지. 안타까워. 내가 노인이 안타까워요. 홍준표 안타깝다고. 나는 저기서 안타까운 게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안 된다. 이준석이 완전히 저 안에서 바보되고 있는 중이에요. 저 녹음으로. 이준석이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오다 받고 내가 시켜드려야죠. 그래서 복당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 부르잖아. 알아 그러고 의문의 일패인데 완벽하게.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에 대해서 명태균이 저렇게 적나라하게 하는 거 소설로 쓰기가 어렵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홍준표 시장이 요구를 해서 명태균이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태균이 그 당시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러면은 명태균 힘이 얼마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완전히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는 절대로 그런 일도 없었고 나는 만난 사실도 별로 없었고 잠깐 본 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명태균은 저에게 오늘 민주당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는가 하면 저 녹취를 확보해가지고 오늘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으니 명태균이 혼자서 이야기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일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명태균 씨는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여기저기 발리 떼어가지고 홍준표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가 다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 현실적으로 저 장면에서도 홍준표가 나가 있으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보고 네. 이준석한테 자기가 따로 할 말이 있다고. 그 말이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오늘 그 이제 직접 물어봤네요. 네, 홍준표 씨가 쪽팔려서 자기가 그렇게 사실은 이준석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알로 보고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얘한테 복당을 요청을 하고 내가 얘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차라리 나경원 같은 사람한테는 하면은 그냥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이 알로 보고 있는 어린애한테 내가 이거 복당시켜 달라고 그럼 되게 구걸하듯이 비굴하게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더 알로 보고 있는 명태균 앞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 있으라 그러니까 명태균 자기가 눈치껏 내가 이 사람 창피할 거를 뻔히 아니. 내가 나가주마.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일부러 이준석한테 야 너 복당 꼭 시켜라. 꼭 시켜라. 이렇게 말했고 이준석이 알았어요 형님 됐죠? 뭐 이런 얘기가 좀 했다. 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전당대회 때 네. 사실은 초반부에는 나경원 의원이 돌풍을 일으켰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두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전이 막상 시작되자 이준석 대표가 뭔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그때 진짜 이준석 돌풍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네. 나중에 돼서 이준석 돌풍이 고착화되고 정말 당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 유력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 측에 줄을 댔고 그중에서 가장 간절했던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준석을 당대표로 유력하게 만든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 맥락이요. 자기라는 거야. 날짜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1위로 나온 자기가 처음 1위로 나온 여론조사 막 얘기하면서 그 유튜브 어떤 방송에서 내일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미리 한 거예요. 이준석은 1위 나올 걸. 네. 그리고 기대해라. 내일 난리 날 거니까 기대해. 이런 장면이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명태균과 이준석 간의 유착 관계에 처음 나온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1위 여론조사 나온 날짜가 21년 5월 17일이에요. 네.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직후에 만난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만남은 5월 25일 전후예요. 예.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저 내용은 워낙 취재를 많이 예.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기울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이 되리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무조건 나경원이다. 그래서 나경원 지지하는 얘기까지 하다가 홍준표가 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다가 5월 17일에 여론조사 1위가 이준석이 나오고 그럼 홍준표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인지부조화가 왔겠어요. 이럴 리가 있나. 근데 어쨌든 1위래. 근데 그 여론조사의 주인공 누구? 명태균. 그런 상황에서 만나서 명태균이 이준석을 데리고 갔다. 그럼 홍준표는 굴욕적이지만 1위라는 사람 앞에서 그냥 빈 거죠. 복당해달라고. 자, 여기서 이제 강수영 변호사도 명예훼손 조심해야 돼요. 스픽서 지금 그 기자가 홍 시장한테 고소돼 가지고 지금 어제도 조사받고 뭐 이렇게 하던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대세론이 결정나기 전에 자, 명태균 매직이 있었죠. 여론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명태균 매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1등을 아까 도약했다 그랬죠. 그 시점에 홍준표 당시 무소속 후보는 누굴 지지했느냐? 나경원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홍준표 측근들은 이번에 나경원 되니까 우리는 수성을 해서 나경원을 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게 다수의 분위기였는데 홍준표에 오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취재하고 녹음을 해놓은 내용에는 오다가 있었을 것이라는 정언이 있으니까 이건 명예훼손까지는 안 걸릴 건데 저 대화 내용을 보면 나 무소속이어서 표가 없다 이러잖아요. 아니, 뭐 이름이 준표인데 왜 표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런 조롱을 당합니까? 홍준표가 1954년생이에요. 70이 넘었는데. 자, 당신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저 만남 이후에 갑자기 수성을 해는 무소속 그때 국민의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없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인부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렇게 해서 대구에서 복당을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강원도로 가요.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강원도에 가서 명태균이 누구를 소개시키느냐? 김진태 후보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김진태가 결정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하도록 나경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엄청 가까운 사이거든. 친한데? 완전 예, 친하죠. 예, 예. 이걸 뒤집어 버렸지. 그리고 김진태 당시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왔을 때 같이 다니면서 지역 순회를 하고요. 실제로 나경원이 왔을 때는
감기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면서 나가질 않아요. 야. 자, 이런 일까지 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김진태가 강원도지사가 된 게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의 합작품인 건 알려졌는데 빙고. 정말 그게 뿌리가 깊고 역사가 길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게 명태균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 근데 김진태는 지금 그까지 안 나왔으니까 명태균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김진태가 이제 당에서 컷아웃 해버렸잖아요. 그때 혼자서 국회에서 네, 뭐 했습니까? 뭐 단식을 농성인가 뭐 하면서 했죠. 이준석이 찾아가고 여사가 나서서 구제를 해주는 그 과정, 이것과 연계된다는 것은 추후에 명태균이 공개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홍정석이라는 이름을 오늘 까버렸으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복당했던 2021년 6월 25일 날 복당한 그날 밤 또는 그 다음 날 밤에 명태균에게 전화를 했죠. 이걸 이제 녹음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격 모드로 가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2번의 문자를 보낸 것은 명태균 밑에서 정치하던 최모 씨, 최용이라고 이름 이야기해도 됩니다. 홍 시장의 대외협력관이었대요. 서울에 근무를 했고 지금은 이제 한 발 떨어져 있고, 자, 최모 씨가 내 아들과 고교 동창이라서 그를 통해 명씨가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고 감사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감사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 감사 문자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당을 6월 25일 날 하고 그날 밤 또는 그 다음 날 이제 홍정석 씨가 지금 명태균에게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냈죠. 왜 감사의 문자를 명태균한테 보내냐고요. 이준석한테는 보낼 수 있지만. 명태균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들과 최 씨가 어절한 상태인데, 저 아들 홍정석과 최용희는 실제로 집에서 합숙할 정도로 자주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그래서 양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 시장님의 정치 스타일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분리하면 과감하게 정말 저렇게 잘라내는 이제 저런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뻔히 있는데 그 최 씨를 보고 야 너는 명태균 사람이잖아 이따위 말이나 하고, 최 씨가 어떻게 명태균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자기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은 물론 자기도 자리를 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지만 명태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최 씨가 나 명태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자, 이제 저 문제를 놓고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을 우리 김조 대변인께 드릴게요. 네. 자, 홍 시장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잖아요. 네. 명태균이 저렇게 딱 저격하고 나오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일단 홍 시장님은 한마디로 김 빠진 홍카콜라다. 김 빠진 홍카콜라다. 예. 탄산 빠진 콜라는 설탕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홍준표 시장이 방방 뜨면서 명태균 사기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서 아 명태균 씨가 또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증자들이 착착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다는 그러한 의혹이 있고, 아들이 감사 문자를 보낸 그러한 뭐 인정도 하고 있고 전화 통화도 하고, 사실 아들 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명태균 씨의 저 녹취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태균 씨가 단지 여론조사만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를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 때 뭐 그렇게 여론조사만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로 어떠한 세를 만들어준 다음에 직접 그 유력한 정치인들과 딜을 통해서 그 오프라인 조직세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지금 김진태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딱딱 떨어져 맞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하나 말할게요. 홍카콜라 뭐 그 이름도 자기가 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명태균 씨가. 홍카콜라도요? 네, 예. 홍카콜라 이름이 명태균이 제일 명태균이요? 네. 실제로 아주 가까웠어요. 홍 시장이 대선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명태균은 옆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들 그냥 딴 얘기 하시느라고. 자, 이제 접근은 이제 요 정도로 일단 중요한- 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홍 시장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 공개할 거는 앞으로도 많이 있다.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네네.
그 명태균 씨 주장이 나 공익제보자 안 해도 된다.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공익제보 안 얘기예요. 해도 된다 네, 이제. 내가 공익제보자 시켜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증거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정확히 말한 것이고요. 내가 공익제보자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지금 현재 다리가 너무 많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이 다리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한 열흘의 시간을 줘서 다리를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면 다리가 어쨌든 간에 수술을 해서 조금 교정하는 시간이 이제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조기구를 차고 내가 국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 내가 증언하고 싶다. 국회에 나가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 안 나온 게 네. 의도가 있어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다리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안 네. 나왔다. 그러면은 보석화를 해주고 치료를 하면 국회에 나와서 언제나 증언을 하겠다. 자기가 열흘만 수술하고 그러니까 수술부터 치료 1단계 수술 치료까지 열흘 정도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수술하고 보조기구 차고 난 다음에 국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증언하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 대선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려고 하느냐. 이건 전부 다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한동훈 사람이다. 지금 현재 검찰들은 전부 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위로 올려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라인에서 움직이려고 좀 하고 있다. 검찰들은 원래 누우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자꾸 움직이고 그 권력이 향방을 다 안다 그러는데 민주당을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느냐? 민주당은 자기네 조직을 없애버릴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뭘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원래는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그렇게 검찰하고 싸우게 된 계기도 결론적으로 자기도 민주당을 싫어하지만 이 검찰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대로 안 풀고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자기네 또 다른 이 조직의 건재함을 위해서 장난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번에 남상권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명태균 씨하고 둘이 혹은 셋이 나눈 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비상계엄했다 이런 얘기 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남상권 변호사가 다음 인터뷰에서는 뭐 그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흐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흐리던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때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그리고 나는 증거 없는 거는 말 안 한다. 증거가 다 있다. 당연히 있다는 것은 지금 검찰에 황금폰 제출한 거 USB 한 개 외에도 바깥에 있다. 아 그럼요. 내가 저번에 오늘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박범계 의원이 왔어요. 오늘. 네, 오늘. 그래요? 네, 제가 어제도 또 민주당에서 누가 만났더라고요. 김한나 변호사가 왔죠. 예. 제가 그 김한나가 바로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에서 네, 일하는 센터에 사람이고 있는 담당 변호사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나 공익제보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가 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접근할 게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보통 1시간 정도를 이제 해놔요. 그래야지 여기를 안 늦고 오니까. 그랬는데 제가 2시 정도 그래도 지난번에 3시간 했으니까 이번에도 2시 넘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가 되기 전부터 박범계 의원이 장소 접견 변경 신청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소 접견 변경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있자. 나 아직 말이 덜 끝났으니 박범계 의원하고 있을 때 같이 합시다. 이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박범계에게 내가 따로 할 말이 있다. 네. 박범계하고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박범계 의원한테 뭘 그래서 따로 하려고 그랬느냐. 그걸 질문을 했죠. 예. 근데 사실 박범계 의원하고는 저번에 왔을 때부터 뭔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 뭐가 있긴 있었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해줘가지고 검찰이 자기에 대한 사건들을 전부 다 불기소했다. 이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다 봐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봐줬다가 아니라 네. 자기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최근에 강혜경 씨 기소됐잖아요. 예. 그 기소될 즈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명태균 씨 불기소가 쭈루룩 나온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 지난번에 특검하겠다고 나서가지고서 이제 된 거예요. 그 즈음이었어요. 민주당이 그때 특검 올렸었잖아요. 근데 물론 아직 본회의는 통과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에서 특검한다고 하니 검찰이 내가 특검 가가지고 명태균 특검 가가지고 뭐 할까봐 나를 쭈르르 불기소시켜줬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불기소 내용 중에 한 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거였지? 일단 왜 기억이 없지? 그 정치자금법하고 이렇게 가 있는데. 그때 처음에 원래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주장하는 건 돈이에요, 돈. 예. 돈을 자기가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부분 관련된 게 예.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 불기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찌르륵 해요. 내가 보기엔 불기소 그때 됐던 게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있는데 이분은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검찰이 특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를 불기소 해버렸다. 이제 이게 취지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강혜경 씨 입장에서 바꿔놓고 보면은 원래 그게 기소가 돼야 되는 거지 불기소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예.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아킬레스건처럼 공격을 하는 게 돼버리니까 이 검찰이 사실 특검 해버리고 나면 자기네 이게 없어지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 주장이죠. 이런. 네. 김태열 소장이 이야기했던 왜 채용 청탁.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예. 다 불기소 됐죠. 1억 받고 채용 청탁. 김태열 소장은 청탁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검찰. 예. 그거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틀 전에 나왔어. 이틀 그러니까 전에. 지금 그게 그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저번에 나를 만났을 때도 특검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때 나 만나기 전에 박범계 한병도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진짜로 특검을 어쨌든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검찰이 이제 그럼 이 명태균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이런 취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장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이제 주장하려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 말 들어보면 자기가 억울해 보이는 것도 사실 있어요. 좀 타이밍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이제 놀랬는데 오늘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박범계 의원 관련된 거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박범계 의원이 그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시면은 일단 한번 찾아보고 네, 나와요. 그다음에 노희 변호사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지금 본인이 이제 저격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는지.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뭐든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김건희 씨 자체를 막 직접적으로 건드리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는 없어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뭐 김상민 이야기도 나왔고 장관 자리 줄 테니까 김영선 출마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이제 수위 높은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오간 것은 없었다. 없다. 예. 그럼 명태균은 이제 공익제보하지 않지만 보석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 출석하겠다. 예, 자기가 다리만 어느 정도 걸을 수만 있고 수술을 해서 다시 회복만 가능하다면 자기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노희 변호사도 지금 그러면은 검찰이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석열은 버리지만 한동훈 편을 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명은 그렇게 주장했다는데. 저는 뭐 누구 편을 들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당연히 윤석열 버린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다 한동훈 라인으로 지금 쭈르륵 포진되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은 사실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걸릴 게 없어요. 내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한동훈은 걸릴 게 있느냐.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는 걸 보면은 한동훈 라인에서 걸릴 건 이제 없어 보인다는 자, 거예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제 명태균 만나고 나서 페이스북을 이제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 씨를 접견하고 다시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피본이 있습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셰퍼, 장어집 다 나온다.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기했다는 거죠. 저 얘기는 저번에 근데 저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 얘기 제가 지난달에 명태균 씨 했던 만나러 얘기 갔을 때 맞아요. 똑같이 한 말이에요. 예. 내가 한 말 그냥 그대로 듣고 온 거야. 오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사위가 자, 저 메모는 또 뭐죠? 이제 아마 이제 박범계 의원이 원래 적은 거야, 변호사는 적은 적을 수 거야. 있는 모양이죠. 예, 난 다 적어 갖고 왔죠. 적을 수 있고 그러면은 아니 저거는 뭐냐면 누구라도 변호사 아니어도 적을 수 있고요.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해가지고 5명까지 한 방에 들어가서 명태균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장소를 변경해갖고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접견할 때 우리 그때 송영기 대표 접견을 갔을 때 이렇게 가르막 쳐진해서 10분 일반 했잖아. 접견. 예. 그건 일반 접견이고요. 특별 접견 지금. 저런 식으로 특별 접견을 신청을 하게 되면 30분 정도 시간을 줘요. 예. 그러면서 교도관 2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녹음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박범계 의원이 저거는 자기는 적을 수는 있지만 녹음될 걸 염려해가지고 깊은 대화를 못 나가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데에는 교도관이 못 들어와요. 보지도 못해요. 네.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요. 변호사 접견이니까. 네, 변호사 접견이고 시간 제한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이제 별별 얘기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는 박범계 의원하고는 교도관이 있더라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말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정치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나보고 너는 정치 레벨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정치 레벨이 높은 박범계랑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와, 정말 열받네. 자, 조금 전에 박봉계 의원 페이스북 다시 한번 더 올려봐 주세요. 제가 나보고 나 레벨이 안 된다. 오창희 대표님한테 이준석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자, 레벨이 되는 명태균 그래 알겠다. 자, 그래서 카피본이 있다 수사님이 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아들었고. 저거 다 지나면 내가 외부에 다 말해준 있던 거야. 거고. 근데 네. 전화기에 송셰퍼 장어집 다 나온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인지 혹시 추론할 수 있습니까? 송 셰프가 뭐죠? 저게 오세훈 시장하고 만났다는 만난 사람. 시장 이런 게. 아, 지금 나오는 오세훈 그 시장이 만날 중국집? 때마다 네 군데 만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연락 주잖아요. 예, 예. 오늘 저녁 6시 반 뭐 어디 그렇죠. 뭐 누구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저거는 지금 오세훈 씨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셰퍼 네. 장어집 다 나온다는 거 오세훈도 기다리라고 했고, 자, 홍준표에 대해서는 저격을 시작했고, 홍준표가 아마 궁색한 변명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서 무대응 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도 있어. 아직 더 예. 나란 거. 지난번에 140명 얘기했잖아요. 예. 전현직 정치인들 국민의힘 사람들 140명 얘기했잖아요. 네. 30명 정확히 얘기했어요. 30명. 오늘 오늘. 30명 이름을 네.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라 140명은 전현직 자기랑 연결돼서 예. 일했던 그 사람들을 말한 거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들 핵심. 30명이 있고 30명. 그 사람들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자, 그러면은 108명 중에서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30명을 노영희 변호사한테 지목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름은 지명컷을 말하지 않았고요. 나보고 제발 기록을 조금 보라고 그랬어요. 기록을. 자기네 기록을. 수사 좀 기록을. 보라고. 자기네 수사 기록이 지금 다 자기네가 공개되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보라 그랬어요. 자기네 변호사하고. 지난번에 얘기해갖고. 카피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안 받으려고 하고 갔어요. 있죠. 내가 안 갔어요. 거기까지. 그 너무 기록을 힘들어서. 보면 거기에 30명 정도는 확실하게 나온다. 그 그럼- 사람들은 다 본인이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보고 변호사 좀 하라 그랬어요. 예. 변호사 좀 내가 물어봤어. 내가 변호사가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당신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남상건이랑 얘기 좀 해라. 얘기를. 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노희 질문하지 변호사가 마세요. 민태균의 질문하지 변론을 맞는 마세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좀 완전히 좀 다른 네, 문제여서. 다른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 국장님, 네. 30명 정도가 확실히 있고 수사 기록을 다 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범법과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를 일일이 다 불러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에 얘기해줬고 검찰은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황급폰을 예. 통해서.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검찰은 자기네가 범죄를 인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종의 자수 같은 거예요. 그 수사 받으면서 명태균 씨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럼 명태균 씨의 범죄를 확인했고 명태균 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자들을 적어도 30명을 확보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검찰이 대한민국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하고 짬짬이를 하는지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지 어떤 속내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범죄를 확인하고도 그 자랑하는 수사권을 전혀 발동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국민적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길게요 뭐 이러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 법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온통 정치적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명을 제쳐가는 거고 진짜로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어쨌든 노희 변호사가 조금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표현을 제가 벌컥벌컥이라고 쓰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신 노희 변호사한테 박수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숨은 이야기 더 해야 될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이 이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자 아까 김한나 변호사라 그랬죠. 서초갑에 예전에 출마했던 네, 지역위원장이고 맞습니다. 오늘 노희 변호사가 만날 때 박범계 의원도 만났다. 그럼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든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신청하지 않겠지만 네. 국회에 나가거나 국회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하면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파장이 이제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저는 커진 검사건입니다. 지금 김상- 드러나는 김상민 검사, 김상민 예. 검사. 지금 드러나는 현황을 보면 그 최불사 홍매화 회합도 김상민 검사 공천권 관련해 갖고 증자를 가지고 뭔가 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뭐 최불사 얘기 나오고 명태균 뭐 녹취 나오고 김건희 윤석열 얘기 나와도 그동안 김상민 검사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누구 건 가지고 얘기하는지. 근데 최근에 명태균이 폭로하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검찰에서 자기 식구인 김상민 검사에 관한 내용은 철저히 은폐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김건희 씨가 결과적으로는 김상민을 밀었었었고 네. 그렇죠. 김영선도 밀었었던 거잖아요. 예. 네. 그럼 그 두 사람만 밀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명태균이 뭐라 그러던데? 그거는 좀 애매하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애매하게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지 말하기는 좀 나는 곤란하고 기자 출신에서 들으면 대충인데 어떻게 그 돌아가는 두 사람만 밀었겠냐. 그 두 사람만 밀었겠냐? 그 두 사람만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30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30명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자기가 작업을 해서 예. 자기가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 같이 이제 범죄 또는 범죄에 준한 일을 한 사람이 적어도 30명이라는 걸 오늘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핵폭탄인데요. 핵폭탄인데요. 자, 핵폭탄입니다. 지금 28,000분 가까이 들어와서 이 방송 생방송으로 동시 접속하면서 보고 계십니다. 국내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가 7,100분인데 좋아요 좀 더 많이 올리면서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130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구독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 계속 이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그 이제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싫어했어요. 여전히 싫어하고 그런데 계속 맞나요? 민주당은 정부 못 여전히 잡는다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싫어해요. 했고 네, 여전히 싫어하고 그 변호사도 남상관 변호사도 별로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말이 있고 그 할 말을 해야지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제가 그러면은 정리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영희 변호사한테.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은 자,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도 솔직히 싫어. 싫어.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그럼 본인이 감형되는 거를 바란다. 그럼 공익제보도 안 하면 이제 그 정상참작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은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예. 자기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다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지. 본인 판사 위에 있구나.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이죠, 본인 희망사항.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분 예. 개인 생각은 내가 예를 들면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건 그분 주장인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지금 계속해서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집행유예 운운하냐.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이제 그분 주장이고. 그러니까 네가 빨리 기록 보고 제대로 말을 해야지. 너는 왜 여기저기서 쓰잘데기 말만 떠들고 다니고 나에게 유리한 말 하나도 안 해주느냐. 이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은 나는 당연히 무죄인데 어떻게 나한테 집행유예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기록을 샅샅이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당신의 변호사가 될 기록을 샅샅이 보지. 내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보겠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왔어요. 정말 심각한 거는요.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를 많이 챙겨주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죠?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상민 검사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는 거로 좀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거대한 협작 조직, 거대한 범죄 조직 같아요. 서로 봐주고 불법을 챙겨주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법이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게 통하다 보니까 와 계엄도 되겠네? 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김상민 검사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법률 특보를 하고 있죠. 그게 그렇죠. 그게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예. 8월 24일 날 했죠. 예. 2024년 8월 24일 특채됐죠. 날. 국정원장의 법률 국정원에 특보로. 갔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 2024년 22대 국회의원 후보 김상민을 밀었는데 안 받아주고 김영선은 그걸 장관 보내줄게 하면서 격분을 했다. 이게 최근에 폭로가 되고 7불사로 이어지는 계획신당 입당 논의 비례대표 1번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탈락한 김상민은 어느 곳으로 갔느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갔는데 갑자기 어저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십자심리에서 네. 김상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더 우리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 아시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김건희가 예. 김영순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이렇게 15시 41분, 16시 48분, 17시 34분, 17시 49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이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저걸 지금 다 놓쳤어요. 역시 잘생겼다. 자, 역시 얼굴 보시는 게 맞네. 창원의 경상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분이고 서울법대 나왔던데 전도가 유망한 이제 검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 검사가 돼 버렸고, 자, 저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안 봐도 되겠죠. 설명을 좀 드리면 김상민이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조태용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하기 전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비아폰으로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을까? 그러면 그 전날이죠. 12월 2일 날 명태균 의원이 언론에다가 푼다.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날 그날입니다. 당일 날 저녁 17시 51분에 김건희가 조태용에게 2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답이 없고 그 다음 날 아침 12월 3일 오전 9시 49분에 답신을 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12월 3일 날 10시 반에 전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요 내용이 뭔지 계속 지금 우리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저 자리에서 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조태용과 김상민 법률특보가 4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청구인 쪽에서 알았겠죠. 물어보고 14시 41분부터 17시 15시 41분부터 17시 49분에 4번 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 나만 경질되는 게 아니고 기조실장. 기조실장을 지금 김상민으로 올리려고 했다. 근데 김상민은 조국 수사했던 사람이죠. 사람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있죠. 네. 다 따져보니까 이거 뭐야 창원 의창과 연결되지 명태균 편 터진다 그러지. 자, 이것이 의혹에 의혹을 꼬리를 물고 아니 지금 예. 그 우리 진행자께서 노영희 변호사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놓치셨어요. 예. 김상민 검사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생겼네. 얼굴 보는 거 맞네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그동안 쓸만한 검사였기 때문에 키워주려는 건지 모르지만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의 상황과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말로 부렸던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김상민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그 보상이 뭐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도 되고 창원에 공천해 주는 것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시 얘기하면 내란 사태가 진행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김건희는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 아니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인 거죠. 그렇죠.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니 기조실장이 엄청난 자리잖아요. 엄청난 자리죠. 엄청난 자리죠.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국정원 기조실장이 누구냐면 문희상 씨예요.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이 있을 그 문자가 주고받는데 어쨌든 김상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5월 7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성진 실장이 6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이 사람 검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 9월 달에 김남우 기조실장이 지금 이제 와서 2년 동안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김상민을 추천했는데 법률특보로 넣었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을 바꾸는 거죠. 네. 검사의 친윤의 핵심에 김건희와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기조실장으로 그 시점에 앉혔다고 하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명태균 황금폰이 터져서 큰일이 날 거니까 국정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 내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분과 아까 통화도 하고 네. 그분께 제가 조언도 구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전혀 떨어져 있는 창원에서 명태균과 그리고 김영선의 문제가 이번에 비상계엄과 연결되는 그 시점에 조태용과 주고받은 비하폰 문자와 김상민 검사를 법률특보에서 기조실장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시점이 네. 내란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기조실장으로 앉히는 게 그렇죠. 시점이. 시점이 아니, 홍정원을 홍정원 날리려고 그러니까 하지. 내란 이후에 내란이 내란 이후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요. 12월 3일 내란 사태가 그 야당 등의 계엄 해제 요구, 여당도 있었지만 판이 바뀌잖아요. 12월 4일 아침부터 다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끝났다 싶은 상황이에요. 네. 그럴 때 국정원 라인을 바꾸고 잘 안 움직였던 차장을 날리고 자기의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기조실장 올리면서 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마지막에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근사한 자리 한번 취직해봐가 아니라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판을 돌리려고 그런 거. 그건 뭐냐면 국가정보원은 대북 관련 일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계엄도 아주 놀라운 내란 사태도 아주 놀랍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국정원을 통해서 꾸민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전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태용도 무서워요. 제대로 안 움직이고 홍정원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바꿔서 판을 뒤집어 보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는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보기로 아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건 예. 자기 부부의 안위를 위해서면 남들은 죽어나가도 좋아. 한동훈도 죽을 수 있어. 이재명 물론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친이 구태타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전의 한 수를 노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정원이라는 게 너무 끔찍한 거죠. 이거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돼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장관 멸문지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돼 맞아요. 있죠. 그렇게 돼 그렇게 있고. 얘기하고 미션을 그래서 완벽하게 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전화해서 그거 한 사람이니까 이번에 공천 주도록 하라고 명태균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훈뿐 아니라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도 그 수습, 2차 계엄, 3차 계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시도를 위해서 김상민을 중용하려고 했다는 그 썰이 아니고 썰이 실제로 아니네요. 저는 한패였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김현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는데 그래서 지금 김상민 검사 지금 법률특보 국정원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노영희 변호사 실제로 이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아니 이 사람은 사실은 고발 사주 때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고발 사주 때에 그 수정사인가요? 예. 거기에서 뭔가 자료를 이 사람이 찾아보는 역할을 해갖고 그 판결문 같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 김건희 씨네 집에다가 건네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의혹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거는 샥 빠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조국 수사할 때 투입돼가지고 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뢰를 얻었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법률특보에 앉게 된 그 경위가 매우 수상하고 실제 그 당시에 법률특보를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는데 네.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꽂아 넣어가지고 조태용이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컨트롤하는 컨트롤을 역할로 하고. 좀 했었다는 얘기예요. 홍정원은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랬던 걸로 추론이 되고. 아니 홍장원은 그때까지 뜻대로 다 됐죠. 예. 홍장원이는 자승스님 입적할 때까지도 다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홍정이 다 일을 해줬고 이 12월 3일 계엄 때 그 체포명단 전에 저기 불러주면서부터 좀 삐낀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홍장호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노력을 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주죠. 그래가지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대통령이. 나중에 명태균 특검이 가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희한한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 정말 해주시는 우리 용 S방님께서는
보훈 인사하고 알고 보니 사건이 다 연결이 돼 다 있다. 연결돼 결국 있어요. 김건희가 있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이 사건 두 개를 붙여보더라도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가 김영선이를 너 그만 돌아라고 하면서 너한테 네가 그만 그 자리만 빼주면 장관 자리 주든지 공기업 자리 주든지 내가 줄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주네 마냐를 오선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공천을 해서 누구를 추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사람을 빼줄 테니 대신 너는 그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장관 자리를 주게 이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말 듣는 것을 뭐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김영선과 김건희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거. 그 전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잖아 공기업 내용이. 사장 장관 자리 앉힌 전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례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모든 자리에 다 자기가 말만 하면 다 꽂을 수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그냥 우스개로 얘기 드릴게요. 그 국회에서 아까진기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 처음 듣습니다. 그 혈서 쓴 쓰는데 거 이게 빨간 아까진기 혈서 사건 아시죠? 네네네. 이은재 의원. 아이고 이름을 얘기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다. 그분이 그 자리 갈 때 누구 힘으로 갔는지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정권 초기에 누구 힘으로 갔는지 아무리 봐도 아니 이러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예요 이 사람은?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아니 그러니까 국정농단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와 이거 정말 탄핵 심판 빨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요. 저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김상민이 홍장원 날릴 때 메신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네. 국정원장하고 소통하면서 네. 그러면 지금 국정원장은 사실상 완전히 제로 상태, 그냥 완전 그로기 상태고 김상민이 뭔가 지금 실권을 그렇죠.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세. 돼버리면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만약에 맞다면 오늘 박선원 의원이 시시하는 얘기를 했어요. 박선원 의원이 자기랑 홍장원이랑 지금 엮어가지고 홍장원이 지금 그 내란을 갖다 가짜로 만들어낸다.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가짜로 체포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누구랑 짜고? 박선원이랑 짜고. 그래서 그 메모도 그 강장원 가짜다. 메모가 아니고 네. 박선원 박선원 메모다. 메모다. 그렇게 하는 국정원 실무자 이름 3명을 얘기했어요. 박선원이. 그러면 국정원발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혹시 김상원 타고 김건희까지 이어지나? 이런 것도 밝혀야 돼요 나중에. 와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진기 발언하고 났어요. 포비드입니다. 예, 포비든입니다. 이렇게 지혜서님 빨간 약 포비돈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엄브레드님은 포비딘이 아까 쟁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아니 그래 그 사람도 정권 쪽에 얼마나 말이 많아가지고 노조에서도 난리치고 거기에 사실 내정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었는데, 야 정말로 힘세다. 다른 어떤 힘도 안 돼요. 네. 그니까 KKH네. 여기서만 연락 오면 1472로 다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바뀌어버려. 김대남 행정관이 그 김건희 씨 얘기만 하잖아요. 김건희 씨가 탑이다. 아유, 진짜 아까진기 같은 인생이구나. 정말로. 힘들다 진짜. 나 너무 강평화님 피곤하다. 이렇게 아까진기 해주셨고요. 김상민 딱 기다려라. 정말로 수사해야 된다. 김주성님은 어쨌든 오늘 이 방송 보고는 오세훈 그리고 홍진은 끝났네라고 이렇게 아니, 진짜 하고요. 끝낸 건 오세훈 홍준표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108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 보거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랑 달리 이거 어마어마하게 돌아왔네. 네, 소주 김치님. 우리랑 달리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다 알잖아요. 네. 국정농단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한민국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정말 진지하게 국민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국회의원 하나 없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된다고 나서는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아니 근데 좀 저도 이제 한 말 좀 드리면 그 의원들 욕을 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지만 노영희 변호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명태균도 만나고 오고 이런 내용 다 가져와서 사전 설명해주고 증거 하나하나를 내놓고 있는데도 네. 왜 우리 보고 종북 좌파 주사파 전체주의 세력 좌파 뭐 이렇게 모느냐 이거 누가 그렇게 몰아요? 다 그렇게 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 선동하고 근데 내란 그렇게 몰린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보고 누가 종북 좌파 이런 얘기 못 들어봐요. 대구에 자주 안 가시는군요. 제가 대구에서 뭐 일상적으로 요즘 뭐 알소리, 정계환 하는 알소리. 거 보면 네. 거의 완전히 저는 오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네. 저를 알아보시더니 예. 그 얘기
내가 입을 이렇게 크게 외쳐는 말 못해도 우리는 변호사님 지지한 사람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분위기랑 좀 다른가 봐. 마산 분위기가. 유지연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역전의 영상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라면서 이제 슈퍼챗 또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아르미님 이JK님은 우리 대신에 이렇게 인사도 같이 해주셔서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콩님도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아르미님, 고마워하면서 아르미님. 이렇게, 예, 아르미님도 이렇게 또 슈퍼챗 웃 WOOT 웃 이런 거 혹시 영어 발음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wha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박선원 의원님 너무 잘하셔서 네. 이거 진짜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방송에 좀 가더라도 한번 볼까요? 오늘 박선원 의원이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뭡니까 이게 저 케이블 타이 가지고 와서 직접 해보는 거, 시연해보는 거, 그거 보여주세요. 정말로 대단하더라. 박선원 의원 우리가 화이팅 한번 하고 박수 한번 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임.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조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이어가지고 이걸로 당기면 못 도망가고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707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 2종. 네? 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포박용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이 아니다라고는 보여주고 있죠. 자, 뭘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강목과 정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박용 수갑 전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묶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박당한 사람이 움직이면 조여드는 타이가 아픈 게 있어, 아픈 게. 그래서 이게 살갗이 파이는 게 있어요. 체포 그거 수갑하고 똑같아요. 수갑도 움직이면 이렇게 파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끌고 가잖아요. 끌려가면서도 움직이게 되는 내가 저항 안 하더라도. 그럼 완전히 상대방을 정말 무기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악질 장구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자,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개헌군을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나오는 뭐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보십시오. 뭐 저걸 가지고 문을 잠그겠다고 했던 707 경비단장 얘기 순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박선원 의원께 진심으로 고마운 것은 저걸 찾아내고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본인이 딱 시연하는 걸 보니까 다 끌고 가려고 했구나. 그리고 뭐 14명, 16명 명단도 구체적으로 이름을 다 지정해줘서 노영 변호사 잡으러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것까지 증언이 나왔는데 무슨 그게 14명이 16명이니 맞니 안 맞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느냐 라는 말씀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김현태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노영 변호사 지금 오늘 다 깠습니까? 아직 좀 깔게 남아 있습니까? 명태경과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소감은 나 공익제보자 보고 다 필요 없다. 네. 나는 진짜 다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내가 그동안에 어리석었다. 말하고 싶다.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이 상황판을 제일 잘 읽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정치하는 것들한테 이렇게 당하니 속상하다. 이런 취지이고 내가 지금 사실 잘못한 게 정확히 뭔지를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검찰이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검찰 장난질 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재판할 때 변론 준비기일 때 나가서 얘기했더니 자기 말을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지금 한 거를 봐라. 내 말이 다 맞지 않았느냐. 검찰이 그동안 자기한테 증거 인멸시키려고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었던 거는 우리 변호사도 다 알고 있고 그 다 녹음도 다 되어 있는데 그거 꼭 까기만 하면 지금 검찰이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장난질 쳤는지가 다 나온다. 내가 그걸 다 말하고 싶고 그걸 다 공개하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일단 그 말씀까지만 들을게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는 평가는 그럼요. 아니,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얘기에서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입원시키고 수술 받게 해야 돼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기 그건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 시간을 놓치면 대한민국 문명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인권 선진국이었어요. 아무리 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지금 확정 판결도 안 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난 사람이라도 아프면 치료해 줍니다. 그건 국비로 다 해줘요. 근데 명태균 씨만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 사람이 무슨 공익제보를 하든 안 하든 진실을 밝히든 안 물론 진실을 밝히면 좋겠지만 밝히든 안 밝히든 명태균 씨는 반드시 병원에 보내야 된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자, 이 말씀에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저도 대구에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수행한 사건들이 제대로 치료 안 해줘가지고 실명위기 있어도 안 해주고 아무나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골절이 여기 쇄골 골절이 돼가지고 안에서 막 아파서 띵구대고 그러는데 2달을 병원 안 보내줘서 이거 잘못 붙어가지고 불구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보다 더 유명하신 경기도당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명태균 좀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해야죠. 해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인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검을 하면 괴멸적 타격이 국민의힘에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좀 명태균 이씨 이제 좀 죽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 지금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 30명 그 얘기 다 이렇게 나오면요. 정말 괴멸적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 우리 5,200만 국민 중에 5명은 이 방송을 통해서 명태균이 아프니까 보석 좀 허가를 해주고 치료를 하고 그 뒤에 공익 제보를 하든 말든 일단은 인권을 보호해주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명태균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아니 그 내란을 저지르고 양형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윤석열이 만약 다리가 뒤틀려가지고 예. 지금 평생 못 걷거나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술 안 받게 했겠어요? 네. 그 윤석열하고 명태균은 달라야 돼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당국자들에게. 그때 박근혜 씨도 그랬어요. 어깨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강남 소모병원에서 계속 아니, 치료받고 며칠 동안 아니 가지고 석방시키지 않아도 돼요. 교도관들이 개호하면서 지키는 가운데서 수술 받도록 해도 돼요. 명태균 씨 얼마든지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무릎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쨌든 5,200만 명 중에 우리 5명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25,000명 우리 동시 접속자 여러분 오늘 아마 20-30만 명이 이 방송을 국내에서 볼 텐데 일단 아픈 사람은 먼저 구해주고 인권을 우리가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서 명태균의 쾌유를 우리가 다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슈퍼챗 좀 많이 읽어서 이렇게 예. 많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자, 이재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스픽스 역전 용사들 대구 달서구에서 응원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이재로님 좋아하는 사람 있네요. 엔젤 차이님, 아유 79,000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깨시민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응원 감사합니다. 엔젤 차이님 최고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들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호주에서 소주김치님께서도 또 호주 달러를 100달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밀라님, 엄브레드님. 엄브레드님께서도 아유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그 가해경 국장과 관련된 것도 하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응원의 글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본인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대로 일단 가고 오늘 노영희 변호사가 어쨌든 명태균을 만나고 와서 우리가 성과는 확실히 냈습니다. 명태균이 정의와 진실을 향해서 가든 안 가든 명태균의 건강은 우리가 회복시켜주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요. 예. 79,000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엔젤샤이님. 네. 친구 사이를 79,000원을 예. 친구 사이 해주신 이제 진짜 고맙습니다. 아까 79,000원 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뉴욕에서도 늘 이렇게 김도희 선생님은 진지한 진짜 역전용사들 팩트 100%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제가 진심으로 정말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강혜경 씨가 눈물로서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고생한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대한민국 대변인 그리고 강성 변호사님 오창익 국장님 오늘 인권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하면서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를 훨씬 더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